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지지층도 윤석열에 등 돌려 구차하게 굴지 말고 자진하야 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이러니 이제 지지층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은 구속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윤석열의 탄핵 리스크, 이 하야 리스크, 이거와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패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굉장히 힘겹게 만들었죠. 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그 대하는 태도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억 클럽, 이 50억 클럽도 정치를 떠나서 완벽하게 이거 다시 추진해갖고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최상병 특검법까지, 이거는 이들에 대한 태도가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이 지금 또 이재명과 이해관계가 맞으니 이재명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속에서 지지층도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협치를 해가지고 국정 파트너가 돼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권형 내각제 형태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그러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차하게 굴지 말고 자진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홍준표는 한동훈 윤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 권력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을 밀어내고 윤석열과 손을 잡아서 본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 대권을 노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 정치라는 게 권력 다툼의 연속인 거죠. 네, 국민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전효옥, 이 보수 측 인사죠. 굴욕, 백기투항, 설마 윤이 어쩌다 보수, 이러면서 뉴스 친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 서정욱 변호사, 이 보수 성향이다 그러는데, 이 서정욱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거 굴욕 백기투항 아닌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전역 같은 경우에는 지지 철회까지 입에 올리고 있는 이런 보수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상이 된 야당의 탄핵 으름장, 그리고 여당의 조혜진, 윤석열 정신적 궁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부에서도 치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에서 치고 있는데 더 위험한 것이, 지금 이때 이재명과 손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악수를 둔 그러한 행위가 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윤석열이 잘하고 이재명이 잘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국민들은 이 경제 이렇게 망쳐놓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심판한 겁니다. 국힘에 대해서. 이재명이 잘해서 조국이 잘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오만한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그러한 각오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은 11% 급락한 23%,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10%대로 떨어질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지금 윤석열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장모 가석방 추진 등 MBC 보도에 또 무더기 중징계, 네, MBC에서 보도했는데,
이런 거, 뭐 입틀막이라든지 이런 언론 언틀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비판 풍자의 입틀막, 언론 자유 침해로. 네, 여기도 MBC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야당 국정농단 중심의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 가리지 않고 막 나간다, 맹폭한다. 네, 이게 세계일보에서 전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은 당장 시행을 해야 한다. 이거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 할지라도 뭐 둘이 짝짝꿍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 없으면 자진하야해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게 스토킹이 될까요? 네, 스토킹이 될까요? 이거 국민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안 되죠. 이거 뭐 무슨 명품백,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점점 악수를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국은 윤영수회담서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등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또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차후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 이거 이제 조국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강제 수사 한국일보에서 전했는데 이거 당연한 건데 50억 클럽 전체 특검을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거 정치적인 계산에서 권순일을 조사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뭔가가 나오겠지. 이런 선별적 계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총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특검 전국 예고하고 김건희 50억 클럽 또다시 속도 낼 듯. 네, 같이 가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을 보세요. 여기마저 문 닫으면 갈 곳이 없네요. 폐업 소식의 한숨 한국경제에서 보도했죠. 계속 이런 폐업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또 생활고 유서 일가족 5명 사망.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생활고 때문에 이웃 택배 30개 훔친 40대 여성. 참, 네, 이거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거 분명히 생활고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리고 생활고 시달리다가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이게 지금 우리 서민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유, 마늘 슬쩍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네, 배가 고파서 음식을 훔치다 적발된 노숙자. 불황 속에 생계형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영끌 못 버틴 경매가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정황에서 지금 이 4대 은행 연봉은 1억 2천만 원 눈앞이다. 이자 장사로 돈잔치하고 있다. 야, 이게 지금 이거의 문제점을 인식 못하는 정치권. 이거 국민들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알몸 사진 뿌리는 공포의 불법 추심. 이렇게 서민들은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 거고 이자 폭탄 못 버틴 영끌족 이미 경매 한 달 새 5,289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이 모든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이 된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대책 없이 전개를 한 거예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면서 이들도 야,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와. 이건 경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모든 생산 라인을 미국에서 하자 해갖고 미국은 생산 소비 투자를 아주 화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강달러를 만들어 온 게 그게 미국이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핵폭탄보다 이들에게 더 큰 무기는 달러입니다. 달러만 그냥 가치를 높여놓으면은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창용이
윤석열, 경제라인, 추경호 이런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금리 올리니까 그냥 막 올려버린 거예요. 대책 아무것도 없이. 우리 서민들은 어땠나요? 3년 동안 완전히 이 길바닥에 나앉을 고통을 전염병 상황에서 겪었습니다. 그 정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다가 거기다가 공공요금 인상에다가 겨울에 그냥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전쟁 위기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민들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국힘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심판한 것은 이 나라 망친 이거에 대한 심판을 든 거지, 조국이 잘해서 이재명이 잘해서 이거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저부터도 완전히 이 지금 오만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심판해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지, 뭐 조국이 잘해서 이재명이 잘해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 경제를 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금리를 내리고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다 뛰어나가야 됩니다. 여야가 전 세계를 뛰어나가서 공급망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가지고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가게 돼요. 이 모든 문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결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리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공급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망. 지금 경제가 좋아가지고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공급망. 그러니까 이거를 유엔이 그렇게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목이 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거짓 신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강의를 잘 못했어요. 경제, 그리고 세계 화폐, 패권, 이런 얘기들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 화폐 주권, 농업 주권, 이런 얘기를 잘 못한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틈틈이 지금 이거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갑니다. 아주 큰 위기 속에 지금 빠져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층도 윤석열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구체하게 굴지 말고 자신 없으면 이제 하야하는 게 낫다. 그러면 하야 후에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측면들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 밥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대만은 하고 있는데 왜 못해, 한국은?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원숭이처럼 그냥 그 보스에 매달리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신 국민들이 차려야 됩니다.